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기존에 있던 물건과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이고 있는 이 벽돌집 물건인데요, 여기에 이 벽돌집이 깔고 있는 대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으로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보시면은 뭐 펜션이나 민박 이런 것들로 봐서는 뭐 어디 관광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개발원도 있고요. 지금 뭐 하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략적인 물건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대지고요. 토지는 12제곱미터가 총 182제곱미터에서 12제곱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제주의 건물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양양국제공항과 동호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대상 공매 물건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주소 및 용도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대지이고요. 위에 건물은 지금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및 건물 면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토지 3.6평,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요 앞에 이제 도로를 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집 앞으로 막히는 부분 없이 바로 해수욕장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물건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양양국제공항이 산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에서 주말마다 제주도나 대구 뭐 이런 쪽에서 비행기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사진인데, 항공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뚫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 물건이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공터로 해서 동호해수욕장의 가장 끝자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양양공항에서 수강생분들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쪽 해변까지 내려와서 여기다 이제 차를 대놓고 잠깐 걸어봤었는데, 우리가 양양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핑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도 은근히 뭐 서핑 관련된 서핑 렌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없는 곳인데 저건 여름에는 레저 시설들이나 이런 이용객들이 조금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저는 양양공항을 가기 전까지는 사실 동호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의 방향은 남동향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면 동호해수욕장 당연히 전망이 가능하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공터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뭐 여기에 개발 붐이 분다, 내년 6월달부터 강원자치도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터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물건은 전망이 좀 가릴 수 있다 라는 점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단기간에 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약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은 남동향인데 이제 아무래도 1층에 조금 큰 사이즈의 창문을 양쪽으로 뚫어 놓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커튼을 항상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땅의 모습은 지금 총 128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중에 3.6평이 나와 있는 상태. 야, 그러면 3.6평 갖고 뭘 하라고 뭐 이건 물건을 소개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큰 돈으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돈으로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분 사가지고, 어떤 분들은 소송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묻어두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맞는 물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지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은 지금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기 양양국제공항까지 여기 바로 올 수 있죠. 그리고 양양공항도 가깝기도 하고 속초나 강릉 뭐 이쪽으로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 양양, 그리고 낙산 도립공원 이게 해제가 되면서 개발이 계속 막 되고 있잖아요. 르블르나 뭐 스카이베이 뭐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설해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좀 비싸죠. 온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한데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싼 거.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이 뜨고 내리지는 않지만 바닷가에 조금 산지형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속초 임장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5번을 내리려고 했다가 못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수강생 왔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연착이 1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동호해수욕장을 처음 만나게 된 건데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조용하고 예쁜 해수욕장이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동호리 복지회관 옆으로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CU 편의점도 있고 뭐 펜션이나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쪽으로가 민박 펜션들이 쫙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서핑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양양공항도 가보시면 서핑이 딱 이렇게 서핑 보드가 꽂혀 있어요. 공항 안에. 아무래도 그 양양이라는 곳이 서핑으로 컨셉을 제대로 잡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냐? 아까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3평이니까 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700만원이기 때문에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바닷가에 붙어있는 이 대지가 700만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한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매이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는 제가 경매 물건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공매 물건입니다. 물건 관리번호, 우리는 경매 사건 번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건 관리번호예요. 2021-14909-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준비 중이고 공고일자는 11월 9일. 해당 물건의 주소는 강원도 양양구 손양면 동호리에 위치한 대지 물건이고요. 구성이 조금 다르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이제 압류재산이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체납했을 때 압류재산으로 분류가 되죠. 용도는 대지이고 면적은 12.13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3.6평 정도 되는 거예요. 감정가격은 702만5천원 7원 되겠네요. 그리고 입찰 방식은 최고가 일반 경쟁 방식 경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회차에서는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찰은 지금 0회가 되어 있고요. 배분요구 종기일, 배당요구 종기일이랑 똑같은 배분요구 종기일입니다. 최초 공고일자는 4월 달에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세무서에서 했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은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 물건은 700만원에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2회 이상 입찰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매는 한 번 넣으면 땡이잖아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한 703만원에 넣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건 누가 703만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넣었던 물건에 또다시 710만원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당연히 유찰이 될 거고 제가 조금 더 높게 쓴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걸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공매의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공동 입찰 가능하고 대리 입찰, 차순위 매수 신청 이런 것들은 이제 경매랑 똑같은 거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 정보는 토지는 대라고 나와 있고 12.133이라고 하고 총 면적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공유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원은 주소, 도로명 주소까지 있고요. 동호리 복지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건부지이고 토지 상태에서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하는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땅을 3평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700만원에 감정했다. 원래 건물이 없는 빈 땅 나대지였으면 조금 더 비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명도 책임은 매수인한테 있다. 근데 토지이기 때문에 명도할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정보는 없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주요한 게 지금 뭐 위임기가 아까 세무서 있었죠. 압류가 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유자인데 공유자가 주식회사도 있고 문씨, 윤씨, 김씨, 양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성이 다 달라요. 보통 이제 성이 같으면은 뭐 상속이 됐거나 상속이 됐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다양한 성씨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페이지가 끝이 아니라 2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2페이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캡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쨌든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있다.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을 온전하게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찰 방법 및 입찰 제한 정보, 차순위 매수 신청 가능하고 공동 대리 가능하고 전자보증서 사용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인 미만 입찰 여부,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예한 입찰로 성립된다. 어떤 것들은 2명 이상 입찰, 그냥 단독 입찰을 하면 이거 입찰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단독 입찰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2회 이상 입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씩 계속 떨어집니다. 경매는 한 달에 30%, 20%씩 떨어지는데 공매는 매주 10%씩 떨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공매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원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신권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낙찰자를 못 찾았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물건을 보시면서 이거 3평? 그러면 한 평에 그냥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하나 더, 납부 기간을 보시면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되고 14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한 30일 안쪽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물건은 700만 원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무조건 내셔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과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